등기부 상내는 깨끗하고 네. 아무도 없고 지금 세입자가 지금 1순위로 돼 있어요. 네. 자, 그건 정말 다행인 점인데. 다행인 점인데. 네. 그런데 지금 집주인이 네. 전세금을 빼달라고 하니까 계속 안 빼줘요. 안 빼죠. 그럼 지금 상황이 네. 집주인의 상황은 이 집으로는 깨끗하지만 집주인의 다른 상황은 지금 솔직히 어떻게 됐는지 지금 모르잖아요. 모르죠. 네. 그러니까 그쪽 상황 때문에 잘못돼서 이 집이 경매에 들어갈 수도 있고 네. 그래 경매에 들어가게 되면 이쪽 지역 같은 경우에는 3,500 이하네. 아니 플라 알파지. 3,500 플러스 알파. 플러스 알파. 네. 그러면 4천만 원, 4천만 원을 받는다고 그래도 손해 보는 건 2,800이네. 최악의 상황을 볼 때. 근데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어떻게 하냐면 상담자님이 직접 입찰에 참여할 수 있어요. 아, 경매를? 네. 그러니까 지금 보증금이 얼마라고 그랬죠? 6,800. 6,800. 와. 6,800. 경매가 넘어갔다라고 설정을 해봐요. 그러면 7,000에서 70% 떨어지고 51% 떨어지고 3,500에서 시작한다고 해봐요. 그럼 막 다른 사람들 막 들러붙잖아요. 그러면은 상담자님은 6,800에 쓰시면 됩니다. 아, 제가 네, 내 전세금 있는 거. 네. 나는 6,800에 샀잖아요. 내가 입찰을 해서. 네. 그럼 6,800 내야 되잖아요. 네. 그런데 내 이 집주인한테 받을 돈은 6,800 있잖아요. 네. 그래서 서로 상계가 돼요. 아. 여러 가지 이제 절차를 거쳐서 줄 돈도 6,800이 내가 샀으니까 6,800 내면 되는데 나 받을 돈도 6,800 있다. 그래서 그게 상계가 돼서 그냥 거의 받을 수 있는데 엄격하게는 네. 내가 6,800에 딱 낙찰을 하면요. 6,800 내잖아요. 그럼 그 돈에서 일반적인 경매 비용이 있어갖고 한 400만 원이 거기에 소모가 돼갖고 제 예상에는 한 6,500 언저리만 받을 수 있어요. 아. 그나마 다행이신 거야. 아니 그게 이제 경매로 넘어갔을 경우에. 네. 내가 6,800, 나는 6,800까지 받을 게 있잖아요. 상계하면. 그래서 내가 6,800까지 쓸 수 있어. 서로 상계하면 되니까. 그렇더라도 실제 내가 6,800 내고 뭐 이렇게 상계해도 한 300만 원 정도는 경매 비용으로. 네, 경매 비용으로 나가기 때문에 6,800을 다 돌려받을 수 있는 게 아니라 한 6,500 정도만 받을 수 있는 상황인 거고요. 그 6,500에 받아서 네. 그 낙찰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네. 경매 비용 내고 그다음에 플러스 취득세, 세금도 내야 되잖아. 그죠. 그런 비용 거기에 또 세금도 나가야 돼. 어영부영 그럼 뭐 그렇게 따지면 뭐 한 150만 원 돈 뭐 이렇게 더 나가야지. 예. 근데 일단 첫 번째는 네. 그냥 다른 세입자 들어올 때까지 버티기. 절대 다른 사람이 뭐 어떻게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니니까. 나는 무조건 1순위니까. 무조건 1순위라 그냥 버티기만. 버티기면 되고 여기에서 그냥 그대로 전입한 거 유지하면서 그냥 다음 세입자 올 때까지 기다렸다가 그 돈 받고 나가기. 이게 첫 번째. 네. 그 다음에 두 번째, 이런 상황 있잖아요. 새 신혼집에 이사는 무조건 가야 돼. 거기서 또 주민등록도 옮겨야 돼. 그러면 어떤 안전장치가 있냐면 임차권 등기라는 게 있어요. 임차권. 네, 그러니까 이 현재 상황에 임차권 등기라고 해서 내가 지금 여기에 세를 얻어 삽니다라고 법원이 등기부등본에다가 등재를 하는 거예요. 아. 그러면 여기다 등재가 되면 상담자님이 또 그대로 1순위가 만들어 놓은 상태에서 이사를 가기 때문에 이사를 가도 그걸 네. 만들어 놓으면 이게 1순위가 된다. 이걸 보고 이게 내가 1등인 게 여기 나타나는 거죠. 아. 예, 그런 상황인 거 하나고 그러면 거기서 내가 또 다른 전세금을 마련해 갖고 이사 가야 되네. 그런 상황이 어렵게 되시는 상황이지. 이제 신혼 첫 출발하려고 하는데 네. 또 돈을 마련해야 돼. 묶여 있는 상황이지. 와. 그러니까 제일 좋은 방법은 빨리 세입자를 만나는 게 제일 좋은 거죠. 이 상황에서는 달리 좋은 방법이 없습니다. 또 하나는 뭐 보증금을 돌려달라 소송해서 승소해갖고 강제 경매로 해갖고 내가 직접 경매를 신청하는 경우가 있어요. 아, 제가 직접? 네.
신청은 그 세 번째죠. 이게. 그럼 근데 아까 아침에 말씀드렸다시피 신청을 하면 어떻습니까? 6,800을 다 못 받죠. 못 돌려받는 것도 있고요. 네. 또 이제 또 하나 그 두 번째 경우에서 임차권 등기를 해도 보증금을 돌려받는다라는 상황만 아니 내가 1순위라는 것만 확정된 거지. 또 누군가에게서 어떻게든 경매로 넘어갔을 때 결국 아까 그 세 번째 케이스와 똑같은 6,800을 내가 입찰을 해도 한 300만 원 못 받는 그런 상황인 거예요. 그러니까 제일 이상적인 건 빨리 손님을 유치해서 다음 세입자를 맞이해가지고 6,800을 그대로 받고 나가는 게 가장 좋은 케이스인 것 같아요. 질문. 예. 그러면 다음 세입자는 고스란히 이 문제를 그대로 떠안고 또 그 사람은 사는 거잖아. 그렇겠죠. 와. 그러니까 나만 빠져나가고 남이 그 위험을 떠안아라 이렇게 얘기가 될 수밖에 없네. 그렇죠. 뭐 그렇게 하면 참 마음이 아픈데 현실은 근데 그렇습니다. 지금 현실이 그렇잖아. 내 집과 전화를 봐도 안 그럴 데가 없어. 지금 방송을 보는 사람들한테 지금 이 상황을 다 알렸는데 얘기를 해놓고 그러는데 그러면 세입자가 또 안 들어올 수도 있잖아. 더 안 들어올 수도 있잖아. 그럼 이거 방송 안 해야겠네? 그래. 그것도 참 어려운 점이네. 그래서 신상이 나가면 안 돼. 경우가 참... 이게 딱 솔루션을 해서 이게 확실히 이런 방법으로 해결을 할 수 있어 막 이렇게 되는 상황이 아니잖아요. 예. 그러니까 경우 케이스 바이 케이스고 그 경우마다 대응하는 게 달라서 그러니까 제가 다시 말씀드리면 계시다가 어떻게든 본 받고 나가시는 게 가장 좋고요. 또 혹시나 아내분을 위해서 이사를 가야 되면 300만 임차권 등기를 하되 결국은 그래도 경매를 하든 뭐 하든 내가 6,800 이 집값이 많이 올라간 상태에서 경매를 하지 않는 한 내 보증금까지 입찰을 하면 경매 비용 까고 받는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이게 사람이 서로 좋은 게 좋은 거라고 하면 그냥 뭐 전화로 하든 뭐를 하든 말을 하든 안 하든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근데 이제 이게 어떤 소송으로 가고 그렇게 되면 여러 가지 증빙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하다못해 녹취. 안녕하세요. 제가 저기 보증금을 주셨으면 합니다. 내 의사를 표현하는 그런 행위를 몇 월 며칠 날 했다. 이런 거를 난 말했다. 근데 들은 바 없다. 그러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요. 그러니까 그런 걸 위해서라도 어떤 때는 녹취도 해야 되고요. 가장 좋은 게 내용 증명을 보내는 게 가장 좋아요. 내용 증명은 뭐냐면 어떤 내용을 내가 당신한테 의사 표시를 합니다라는 거를 증명하는 거예요. 그게 대단한 법적 구속력은 있는 건 아니지만 내가 저분한테 이런 얘기를 전달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게 내용 증명은 그 보낸 게 그 이제 우체부하고 상대편하고 다 등기로 기록이 남기 때문에 내가 요날 요쯤에 무슨 내용으로 당신한테 의사 전달을 했어요라는 증명이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상담자님이 이제 나중에 어떤 일이 벌어져서 제가 그때 돈 달라고 말씀해 줬는데 왜 안 주셨잖아요. 언제 그랬어? 난 들은 바도 없는데 이제 와서 달래놓고 뭐라고 하는 거야? 그러면 와 이렇게 또 하실 거잖아요. 그냥 와 그러지 마. 와로 하지 마시고 내용 증명을 보내면 요날 요때 제가 기간이 만료됐으니 보증금을 돌려주십사 우편으로 말씀드렸잖아요. 이렇게 하면 그리고 이제 그 만약에 최악의 어떤 소송을 할 때 그런 내용 증명을 하면 그 이제 판사님들도 판단하기가 쉽죠. 이 사람이 세입자가 주인한테 정확하게 자기는 집을 나가겠다는 의사 표현을 했구나. 그거를 확실한 증거가 되는 거니까. 또 다른 질문. 지금 나가겠다고 얘기를 하고 난 다음에 5개월이 지났어요. 네. 그러면 이 계약은 자동으로 2년 연장되는 거 아니에요? 아닙니다. 묵시적 갱신은 서로가 아무 얘기를 안 했을 때, 아무런 얘기를 안 했을 때 그렇게 되는 거고요. 여기 상담자님 같은 경우는 분명히 자기 의사 표시를 했기 때문에 의사를 전달했기 때문에 상관이 없다. 네, 그냥 의사를 전달했기 때문에 이거는 그러면
자, 의사를 전달했지만 예. 지금 전달했다는 증거는 증빙이 된 건 없죠. 증빙이 된 녹취를 건 한 것도 없고. 아니고 내용 증명을 보낸 것도 아니니까 예. 그러면 지금이라도 내용 증명을 명을- 내용 증명이든 녹취든 다시 얘기를 하는 게 좋아요? 아니면 좋죠. 지금 앞으로 하는 게 상황이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부드럽게 그냥 보증금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라는 그렇게 게 되면 녹취보다는 내용 증명이 더 좋죠. 좋은 거죠. 그리고 이런 측면이 있어요. 이제 제가 경매를 하면서 오랜 경험이 있지만 사람이 어떤 우편물을 받으면 아무것도 아닌 내용인데도 이제 부담을 가질 때가 있어요. 그건 이제 부드럽게 압박을 줄 수 있는 좋은 방편이 되기도 해요. 그러면 지금이라도 내용 증명을 해야겠네. 하는 게 더 좋다. 유리하고 네. 더 유리하고 만약을 대비해서 만약을 대비해서. 대단한 건 없어요. 뭐 내용 증명을 보냈다고 뭐 어쩌고 저쩌고 되는 건 없지만 내가 이제 나가겠다는 의사를 어느 날 어느 시점에 분명히 전달했다라는 그 나의 의사 전달에 대한 증명이 되는 거죠. 일단은 첫 번째로 내용 증명을 먼저 보낼 생각이고요. 네. 그리고 나서는 이제 여자친구랑 좀 상의를 해보고 여기서 계속 눌러 앉을 것인가 돈을 아끼려면 여기서 살아야 된다. 다 받으려면. 아니면 조금 손해를 보더라도 뭐 입찰 경매 입찰을 해서 우리가 집을 소유를 하고 이 집을 세를 주고 다른 데를 이사를 가든가 이런 거는 이제 저 혼자 결정할 수 할 수 있는 없으니까 거니까. 좀 상의를 해봐야겠죠. 네, 오늘 상담자님하고 이렇게 말씀을 나눠봤는데요. 한 3가지 정도로 요약이 되는 것 같아요. 세입자로서 준비해야 될 상황. 첫 번째는 집값의 75%가 되는 전세는 절대 들어가지 말자. 예. 왜냐하면 최악의 경매로 됐을 때, 예. 보증금을, 아니, 전세 보증금을 다 못 받을 상황이 올 수 있다. 그게 첫 번째 꼭 알아두셔야 될 거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등기부등본을 배우자. 그런 겁니다. 이제 등기부등본은 뭐냐면 그 집에 대한 상황일 수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 그 주인의 신뢰 상황이 많아요. 또 아까 지금 말씀하셨던 내가 지금 현재 이 집에 이 집에 갖고 돈 받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누구 있냐 이런 것들을 볼 수 있는 거니까 꼭 등기부등본을 보는 걸 배우시는 게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항상 이제 우리가 전세로 어떤 집을 들어갈 때는 전입신고, 확정일자는 꼭 받아야 된다. 네, 그걸 잊지 말아야 돼요. 그게 바로 내가 순위를 결정하는 시점이다. 그렇게 받고 난 다음에는 절대 딴 데로 전입신고하면 그 즉시 거기에 있는 순위가 없어진다. 그러니까 전입신고 함부로 바꿔서도 안 되고, 그 다음에 그 전세계약서에 그 확정일자를 받거든요. 전세계약서에 그 원본도 잊어먹지 말아야 된다. 이 정도로 요약이 될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